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간에 그 러시아 러일 전쟁 얘기는, 정규제 뉴스 막 시작하기 전에 김용상 기자하고 제가 이제 쭉 찍어 놓았던 겁니다. 그 내일 모레 해서 이제 몇 회, 그 찍어 놓았던 이제 녹화가 쭉 나갈 겁니다. 오늘도 아마 영상 소리가 띄었던 모양이죠. 참 안 잡아지네요. 저희들이 큰 방송사의 PD, 기술자 다 해봤습니다만은 안 됩니다. 잘 안 잡힙니다. 혹시 그 시간에 맞춰서 누가 해킹을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음향이 이제 또 다시 보기 화면은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원전이 터져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첫 백혈병, 혈액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클린업 작업, 그러니까 후쿠시마 폭발 사고, 멜트다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원전을 청소하러 들어갔던 기술자, 청소하러 연인은 4만 5천 명이 동원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든 류케미아, 백혈병 혈액암 환자가 한 명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깜짝 놀랐네요. 이거 첫 케이스밖에 안 되나 하는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이제 이 IAEA에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린피스에서 첫 환자가 나왔다, 봐라, 이게 원전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 외에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다 이런 데는 오히려 석탄이다, 석유다 이런 데는 더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지금 미국의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로 하고 지금 막 기사가 떠 있습니다만은, 아마 미국에서 아침 보도였던 모양이죠. 중국에 올 들어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빠져나간 달러가 5,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거대한 달러가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8월 한 달에만도 2천억 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월 달, 지금 10월 중순 지났죠. 9월 달에도 아마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위안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기, 위안화 절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져나갔지 싶습니다만은, 올 들어서 8월 달에 2천억 불을 포함해서 올 들어서 1월 달, 8월 달 사이에 5,300억 불의 자금 유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오바마 TPP에 대해서 오바마가 TPP가 타결되고 난 다음에 오바마가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냈느냐 하는 것을 그때 오바마 스테이트먼트의 원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서 했던 얘기. 우리는 중국 같은 나라가 any country like Chin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같은 나라가 글로벌 이코노미의 규칙을 right 쓰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같은 나라가 국제 경제의 규칙을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쓰도록 할 수 없다. 영어 그대로 표현하면 we can let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중국 같은 나라가 국제 경제의 규칙을 쓰도록 할 수 없다. 그 날짜에 나온 아베 총리의 스테이트먼트는 첫머리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의 동맹이다. TPP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장고 원려가 외교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 한미 FTA를 한국의 선수를 뺏기고 또 20여 년의 장기적인 불황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 조야가 합심 단결해서 아베를 내세우고, 물론 아베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만은 TPP, 환태평양경제협력체라고 하는 조직을 처음 만들어낼 때만 해도 미국이 빠졌습니다. 그때 무슨 브루나이라든지 무슨 일부 이제 태평양의 소국이 뭐 4개 국가인가 모여가지고 TPP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도 들어와라 이러니까 한국이 안 들어갔죠. 왜? 한국은 한미 FTA를 막 체결해서 막 이제 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일본이 뭔가 판을 까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뭐 한미 FTA의 장점을 우리가 일본과 쉐어할 수 없다. 말하자면 TPP가 안 될수록 좋다. 이런 스탠스를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판을 깔아서 시작한 TPP라는 게임에 미온적이었죠. 근데 어느 날 미국이 가담한 겁니다. 미국이 가담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12개 나라가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로 볼 때는 미국이 TPP에 가담할 때 신속하게 같이 끼어들어야 됩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가 오케이, 미국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도 들어간다 하고 바로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같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의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때의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로 넘어와서 박근혜 정부는 친중 노선 하느라고, 소위 통일 외교 하느라고, 물론 통일 외교도 필요하고 미국이냐 중국이냐고 할 때 우리가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한 번은 그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느라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번에 남중국해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이 뭐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바마가 직접 기자회견, 대통령 정상회담 기자회견 때도 물었고,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의 뭐 국무성 차관인가요? 하는 친구가 남중국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 가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일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TPP에 가입하지 못할 겁니다. 왜? TPP라고 하는 것은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미국의 Pivot to Asia,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적 동맹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논리입니다. 남중국해가 뭐냐? 지금 중국이 들어가서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에 점점이 떠 있는 조그만 무인도에다가 시멘트를 쳐발라서 비행장을 만들고 지금 2군데 등대를 만들어서 등대불을 켰습니다. 등대불을 켜자마자 오늘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발끈해서 무슨 소리냐? 그거는 현상 변경이다 하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제 TPP라고 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큰 소리로 중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야, 등대불 켜지 마, 현상 변경이야 하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건 보십시오. 남중국해는 일본, 싱가폴, 베트남, 브루나이 이 다
TPP 국가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필리핀, 다시 이제 미국이 그 수빅만에 들어가는, 뭐 밑에 조금 내려가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TPP 국가, 호주 쭉 이제 연결되는 그 해양 같은 바다로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거죠. 바로 그 교역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TPP의 태평양 말하자면 분업 체계와 물류망의 한가운데 지금 동진아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야, 한국 너희들이 이 동진아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그러면 이 동맹에 넣어주는데 지금 중국이 걸림돌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인식을 같이 하지 않으면 못 넣어줘. 이런 겁니다. 못 넣어주겠다. 그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진아해 문제 따로 있고 TPP 문제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어느 날 전략을 바꾸어서 오케이, 중국 문제는 중국 문제, TPP는 TPP 이렇게 가는 건 미국 마음이죠. 미국 마음입니다. 근데 당분간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TPP라고 하는 관세 무역상의 특혜를 베트남, 브루나이 이런 나라에 주는 대신에 말하자면 미국의 태평양 재현 전략, 태평양에 다시 복귀하는 그 전략의 핵심적인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PP에 가입하려면 남중국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하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한국이 TPP에는 가입하는데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우리 가입할 수 없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과 갈등을 빚기 싫다. 이렇게 만일에 굳게 정한다면 TPP 혜택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태평양 무역 질서에서 떠밀려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왕따가 되는 겁니다. 원산지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원산지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TPP에 안 들어가면 안 되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TPP는 이 국제적인 소위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체인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등한 국가들이 아니고 격차가 많이 나는 국가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업 구조가 좋습니다. 어떤 바보들은 자유무역을 하면 격차가 크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격차가 오히려 클수록 더 유리하죠. 그런데 이 TPP라고 하는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이 배제된다는 것은 사실 부가가치망을 아시아 영내에서 구축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베트남에는 한국 기업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트남이 미리 들어가 있는 기업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또 지금이라도 베트남이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는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 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무역의 체제 위에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것도 중국에 수출해서 거기서 조립해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중에 제일 큰 거는 역시 미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TPP와 이 남진아, 사우스 차이나 시의 문제는 긴밀하게 얽혀 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요즘 밤잠을 주무시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뭔가 이런 엄중한 현실과 다른 보고를 했을 가능성, 윤병세 장관도 뭔가 이런 엄중한 질문을 뭔가 박 대통령에게 잘못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 국민들에게는 잘못 설명한 게 분명합니다. 미국과 관계가 뭐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 보니까 전혀 아니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윤병세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책임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깊은 고뇌를 좀 더 하셔야 된다. 깊은 고뇌를 하셔야 된다. 중국이 북한을 그냥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놓지 않는다. 그냥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그냥 내놓지 않을 거다. 그냥 내놓지 않을 거다. 그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속국이 되어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